건자. 오랜만이야. 하트. 오늘도 어장관리에 여념이 없는 바람피기의 달인 변호사 최윤기. 장사는 잘 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냥 팍팍 밀어주고 있다. 방금 손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바람기는 얼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아주 잘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그 변호사인데요. 저희 되게 까다롭게 뽑습니다. 언니 추천으로 왔어요. 알아 언니 아빠? 네. 장인어른? 네. 처제! 진짜 오늘부터 일해. 교육시켜 빨리 가서. 자리 잡아주고. 확실한 남편 관리를 위해 회사에 스파이까지 박아놓은 초갑부집 딸내미 은하라. 싹 비워주세요. 형부 퇴근하세요? 언니 형부 지금 퇴근하려나 봐. 아니 나 일 남았어. 하지만 최윤기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은 전문가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있었죠. 네, 팁을 하나 줘. 꿀팁. 그래도 이게 발냄새를 가장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더라고. 자기야, 좀만 기다려. 어떠한 순간에도 발냄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거. 생각해봐.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는데 발냄새가 안 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모텔 싹 가. 그럼 위에 그 그물 그냥 샥 그냥 자국 막 빗질하는 자국 쫙 나잖아. 칠치질 못한 애들이 꼭 그런 거 걸려요. 또 모텔 가면 요거 또 판때기 딱 가려놓는다고 번호판에다. 그럼 딴 데는 먼지가 샥 쌓였는데 번호판에만 깨끗하게 이게 딱 100%야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 아니 시골 관리를 어디 있다고 돌멩이가 타이어에 딱 껴? 그냥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이 해박한 지식들.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바람. 이것은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일까요? 회사에서 존경받는 10년차 PD 도현우. 이건 도저히 못 뽑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기계한테 지는 거지. 공든탑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 오지 말해.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데 미치겠네. 너 그대로 있어. 씨. 방심했다. 그치만 나에겐 나의 사랑 이쁜 마누라가 있다. 일어나세요. 가정에는 토끼 같은 아이와 연예인 뺨치는 예쁜 아내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에게도 이놈의 새끼 뚜뚜뚜 빨리 들어가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아니야 말이 돼? 그거는 그거. 나 술 마셨잖아. 취해서 잘못 본 거야. 뭐야? 이거 왜? 패턴을 걸어놔? 아니, 그동안 없었던 패턴까지 걸려있는 아내의 전화. 아니 패턴은 왜 해놓냐고. 결국 자고 있는 아들 준수까지 깨어보지만 준수야. 왜? 아빠도 게임 좀 하려고.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줘봐. 되네. 뭐?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오 마이 갓. 그새 패턴을 바꿔놓은 아내. 갔다 올게. 준수 엄마 간다. 엄마 갔다 와. 아니, 어떻게 철면피를 두른 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아빠? 내 가방. 가방? 응.
아이고 준수는 좋겠다. 아빠가 매일같이 바래다줘서. 그래 100점짜리 남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 잘못 온 거야. 그래 그러니까 답장도 안 했잖아. 아빠! 그래서 그럼 아빠 갈게. 안녕. 내가? 결국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옆 사무실 바람 전문가 친구 윤기한테 찾아간 현우. 너 바람 폈던 여자 중에 유부녀도 있냐? 아 있지 그러면은. 야 3분의 1이다 유부녀인데. 너 혹시 불륜 프로그램 하냐? 근데 그 유부녀들이 바람 피울 때는 되게 이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야 그런 편견을 버려라. 어? 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딴 남자의 살, 몸, 뭐 뜨거운 사랑 아 여자라고 뭐가 안 그립겠냐. 한편 그래픽 디자이너인 아내 수연은 완전 거짓골인 남편과는 다르게 너무나 활기차 보였죠. 형 왔어? 뭐야 이거? 새로운 기획안 좀 써봤어? 한번 좀 읽어봐. 이번에 현우가 새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했었는데요. 이거는 제목이 막 와야 되는데 좀 생각나는 것들 없어? 발정난 주부들. 아니 케이크 찾아봐. 결심. 이런 데는 소설 써서 올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판단은 잘해서 읽어라. 저기 근데 이건 어떠니? 그 은근슬쩍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는데 와이프 핸드폰에서 뭐 문자를 받더라.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는 둘이 벌써 잔사인지 아닌지. 잤어? 안 잤어. 잤다니까? 안 잤다니까. 아 100% 잤지. 현우는 벌써 게임이 끝났는지 아닌지 그게 너무나 궁금했었죠. 난 여자가 좋아. 그래서 들이댔어. 근데 여자가 거절했어. 맞아. 수연이 그랬을 거야. 그래서 여자 애타라고 놓치지 말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고 날짜 받고 장소 막아서 문자 찍어 보낸 거야. 야, 이 자식 선수다. 아 잤다니까. 안 잤다니까. 잤거든. 안 잤거든. 문자를 본 이후 왜 또 이런 것들은 더 잘 보이는 걸까요? 아직 안 들어가봐도 돼? 걱정 마. 오늘 남편 야근이야. 아이씨!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내가 바람필 리가 없다고 믿는 남자가 많은데 여자는 조심성이 많아서 들키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여자들이 바람피는 낌새는 화장과 속옷에서 나타나요. 갑자기 동창이나 성별 횟수가 늘고 립스틱이나 속옷이 화려해지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뭐하냐? 잤어요. 이혼 여잖아요. 뭐 연애니 결혼이니 고민이 없으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 피부 미용이나 액세서리. 그러니까 명세서 내용이 생필품 중심에서 미용이나 멋내기 용품으로 바뀐다고요. 메인 작가 보영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아내의 명세서를 뒤지기 시작한 현우. 원룸에 구두를 한 번에 2켤레씩이나 사. 그런데 설마 화려한 속옷을 남편 보여주려고 사겠어요? 돈이 얼만데? 아니 이딴 걸 누굴 보여주려고. 대놓고 어떻게 우냐고.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하냐. 쪽팔리네. 왔어? 아니 엄마. 아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좀. 아니 왜 저 수박을 랩 같은 걸로 싸지 말고 잘라놓으면 먹기 쉽지 않니?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식사하세요. 드세요. 하지만 시어머니 잔소리에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는 착한 수연이가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패드 사다가 바로 붙일게요. 그래 내가 미친놈이지. 절대 그럴 리가 없었을까요? 어머님은? 택시트 보내드렸어. 준수 오늘 밤에 좀 맡아주면 안 돼? 왜? 오늘 회사 야근인데 준수 데리고 오느라. 아니 뭐 어떻게 태워다 줘? 아니 괜찮아.
힘들게 일하고 올 텐데 설거지까지 하게 할 순 없지. 어우 추워. 그런데 야근하러 갔던 수연이가 낯선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현우. 조심히 가세요. 거기다 애절한 듯 손까지 부여잡고 있는 아내. 아직 안 잤어? 미안해 갑자기. 잘 자. 수연은 오늘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은 현우는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날 일찍 일어났네. 따뜻한 커피 타줄게.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태연하게 평소와 똑같이 절 챙겨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걸 들키지 않겠다는 생각일까요? 갔다 올게. 확실히 화려해진 아내의 옷과 화장. 그럼에도 남편인 저는 한심하게도 캐물을 용기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데? 해결해주는 식으로.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댓글? 그런데 어제 술김에 올린 사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이러지 별짓 다 했네 진짜. 아이씨.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를 바람피겠냐? 이혼해. 주작 아님? 완전 어그로 끄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혼할 거다 이 새끼들아. 우선은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예약을 했다고 해서 아직 부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닙니다. 현우는 마음에 확 와닿는 댓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치. 냉정하게. 일단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는 의뢰인의 아내를 팔로우하는 거야. 비밀리에 한참을 달린 차는 교회에 한적한 어느 모텔에 서는 거지. 근데 우린 방에 언제 들어가는 거야? 뭘 방까지 들어가요?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방에 들어갔다 해도 그걸 해야. 아니 무슨 모텔에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뻔한 거 아니야? 모텔에 자러 간 거라 해도 아직은 안 잔 거잖아요. 에이, 너무 억지시다. 모텔 간 거 자체가 아웃이죠. 이게 방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요. 예를 들어 자기 10초 전이야. 다 빨개 벗고 누워 있어. 그래도? 아니죠 그래도. 이혼 맞으시죠? 요런 건 축에도 안 껴주고 이것도 노불륜. 요기까지도 노불륜. 바로 요기 이후부터가 불륜. 정수연. 현우 역시 아직 불륜을 저지르기 전이라면 아내 수연을 충분히 용서해줄 요량이 있었죠. 아, 뭔 놈의 마이크를 이렇게 많아. 이씨. 그런데 저기 저분 도피디님 부인 아니야? 맞네. 수연이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부인 회사가 이 근처라 그랬지? 그럴 거야 아마. 저 뭐지? 저 분위기 좋은데 지금? 잠깐만. 좋은 냄새 난다. 저 남자. 뭐해? 하지 마. 뭐야 이거?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상대는 요놈인 듯 보였죠. 형. 같이 뜬 남자 마스크 좋던데. 권 작가는 뭐 저기 좋은 냄새 난다 그랬나? 좋은 냄새 나긴 했지. 아니 수연이 진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이 왜 이렇게 삐지고
바람? 수연이가! 그 형이 아니라 수연이가! 그렇다고! 수연이가 어떤 새끼를 호텔에 간다고? 어쩌려고? 아니 내일 모레잖아. 그냥 호텔 가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당연히 그건 아니지. 쳐들어가자. 뭐? 현장 쳐들어가가지고 그 새끼 그냥 좁혀버리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아직 뭐 바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난 건 아니잖아. 뭐 아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직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아니라며. 아까 회의 때도 그랬잖아 너희가. 아니 그제 못하겠으면 흥신소라도 가보든가. 수연이 통화 목록 뽑아보고 그 자식 호텔 문자 그거 뭐라고 답했는지도 좀 찾아보고. 후배 준영의 말대로 아내가 거절했는지 아닌지가 관건. 혹시 그 와이프 발언 나셨어요? 아니요? 네.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가 계시면은 금방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아 예. 요새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때를 못 맞췄지만 변비에 걸려가지고. 아우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이요. 8년. 가능성이 높네요. 오늘 찍힌 사진이에요. 오늘 낮에. 아 됐어요. 이거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저희가 조사 들어가면 뭐 바로 나옵니다. 입금되면은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일단 두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쵸. 예. 예. 그 이모티콘 두어 개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이모티콘 두어 개 보면 딱 나오는 확실한 바람돌이 최변. 드시면서 하세요. 몰래바람 100%의 신화를 깰 확인 안 하세요? 위기가 찾아오고. 이 시간에 누구야? 김 변호사님인가? 아우 씨. 현우네 현우 도현우. 현우 씨예요? 봐봐 여기 봐봐 뭐하냐 나와라 많이들 술 먹자 니네 집 근처야 자냐. 요즘에 말이야 가끔 마누라를 보면은 그냥 느낌이 쎄. 이거 어쨌든 와이프한텐 걸리고 싶지 않다. 아니 당근 빠따지. 왜? 내가 말했지 결혼하고 연애 별개라고. 우리 와이프 외동딸 요리 공짜로 일해주는 가정부로는 그냥 퍼펙트. 아니란 새끼 진짜. 이렇게 남자가 생각하는 바람은 그냥 연애일 뿐 가정을 깨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내의 바람은 그냥 아내 본인이 가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해. 가진 걸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여자들이 훨씬 용감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여자의 바람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죠. 정말 수연 역시 가정까지 포기할 각오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준영이가 당신 봤다 그러는데? 일 약속 때문에. 아 그래? 애매하다. 수연이의 너무나도 태연한 행동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헷갈리기만 하는 현우. 이제 미래까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거 왜 물어?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자꾸 티내면 죽여버린다. 바람 쐬고 와. 입금 확인됐습니다. 찾는 즉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 결혼기념일이네. 미래 전날인 오늘이 바로 결혼기념일. 와, 별 진짜 많다. 도피디님, 결혼기념일이 지혼식 이 종이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혼식부터 시작해서 면, 가죽, 나무,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부의 정도 견고해져 간다. 뭐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야 그럼 결혼 8주년은 뭐야? 8주년이요? 고무요, 고무. 고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기 있는 부부.
선물 사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입니다, 도피디님. 이제 결혼 8년 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무부부 사이라니. 현우는 보영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내 수영과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기로 맘먹게 되죠. 나왔어. 하지만 서프라이즈야? 지금껏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결혼기념일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수연이. 야, 수연아. 오늘 오늘 뭐? 아니 밥이라도 같이 할까 하고.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잊었다. 고모부부 좋아하시네.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그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흥신소로부터 통화 내역이 담긴 메일이 오고, 하지만 메일을 열어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 현우. 현우의 삶의 신조와도 같았던 이 공든 탑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공들였던 이 인형 뽑기가 마치 자신의 거지 같은 인생과도 같이 느껴졌죠. 제가 여기 단골이에요, 옛날부터. 8년 전부터 여기 단골이에요. 제가요, 여기 넣은 돈으로 소고기를 먹었어도 100인분은 먹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미래까지 8시간. 아빠, 우리 왔어. 오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막상 호텔로 쳐들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의뢰인이 40대라 그랬나? 네, 정확히는 44세 직장인이고요. 딸 하나 있고 한강 아파트 살고. 이게 그런데 현우의 이야기가 의뢰인 사연으로 회의에 거론이 되고, 야, 그 제목은 확 오네. 임팩트만 따지면 첫 대감이다,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이거. 아니, 그 닥쳐.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남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물어보고 싶었다고. 후기가 안 올라오는 거 보니 찾아갔냐? 끼어들었다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인 현우에게 결정은 내리셨나요? 또다시 심장을 파고드는 참지 마요의 댓글. 아직 부인을 사랑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 남자와 부인께 보여주세요. 토이크레님이 압도적으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무기는 폭력이 아닌 애정이어야 합니다. 참지 마요님의 댓글에 결정이 선 현우는 난 못 가. 그래, 형, 얼른 가봐. 그래, 고맙다. 호텔로 바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너 여기 오면 끝이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진짜 토이크레인님 호텔 갔으려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잊지 맙시다. 상간남보다 더 잘못된 건 마누라요.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시 10초 전. 그리고 4시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아내. 역시 아내가 거절했을 것이라고 안도하던 순간. 마이콜이란 놈이랑 나란히 나타난 아내.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맞고 보자. 침착이고 뭐고 놈을 때려 눕히기 위해 돌진하던 찰나.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밀려 들어간 현우.
어디 호텔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 후기 싫다. 옛날 부서서 생각나. 관람 중이다. 토이크레인 무조건 응원합니다. 충격자보다 더 떨린다. 편설이 최고라는 걸. 여보, 어떻게 여기에 왔어? 촬영 때문에 답 싸웠어. 답 싸. 저희는 라운지까지 합니다. 몇 층까지 가세요? 어디서 개소장이야! 혹시 정수현 씨 남편분 되세요? 그렇다. 방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방으로. 진짜 놈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듯한 수연이. 앉아요. 당신이 보낸 문자 봤어요. 결혼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는 새끼야! 하지만 놈도 수연이도 가정을 깨기 위해 만났던 것은 아닌 듯 보였죠. 불장난 맞습니다. 적어도 서로가 가정을 깨뜨릴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야, 이혼하자. 이혼해. 너 두 번 다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어? 뭐 이렇게 쿨해. 완전 쿨하네. 이렇게 열받아 밖으로 뛰쳐나오긴 했지만 현우를 따라 나오지 않는 수연이. 그냥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젠 이혼밖에 답이 없겠죠. 엄마. 여기 며칠 있어야겠다. 우리 준순. 준수? 아 맞다 준수. 네. 아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니, 준수 예. 조금 전에 엄마가 데리고 가셨는데. 지금 뭘 전화대고 또 애를 데려가. 나 미치겠네 진짜. 왔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와 있는 수연이. 잠깐 나 좀 봐. 네가 여기 왜 있냐?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나가면 바로 나가. 어? 죄송한데 오늘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바람 폈지? 예? 왜 때려? 넌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속 썩는 걸 옆에서 보고서도 한심하다. 한심해. 뭔 얘기야? 호텔 후기 좀 더 올려줘요. 이혼밖에 답이 무조건 없어. 남자 잘못이야. 신상 털어줄 사람 바람은 없나? 여자가 이혼이 답이다 1번. 수고 많았어요. 컨디션은 어떤가요? 지금 모든 게 끝났다고 쓰셨는데 전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럴수록 현우는 참지마요님의 조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우선 님께서 먼저 주먹을 내리세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참치마요님 항상 고마워요. 다시 한번 아내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내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묻잖아 지금. 수연이의 바람이 단지 오늘부터 시작될 뻔한 우발적인 것인지 아님 깊은 감정까지 들어간 위험한 것인지가 너무 궁금한 현우. 야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왜 안 따라 나와? 그 새끼는 거기 왜 같이 있던 건데? 나 오늘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올게.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말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였냐고. 잤냐? 하지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수연이. 잤어? 그래 잤어. 보고 싶었어. 그동안 계속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한편
진짜 못 산다. 주말에 꼭 촬영을 해야겠는데요? 아 그러게. 그럼 저녁은?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지 당연히. 당신아. 이제 최변은 촬영 핑계로 주말에도 나갈 수 있는 날개까지 달게 되는데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진짜 전화 온 줄을 몰랐네. 안녕하세요. 저기 안 PD. 우리 다들 봐봐 막 장난 아니지? 야. 왜? 지금 한다고? 여보 나 지금 바로 지금 가야 되나 봐. 이따가 전화할게. 권 작가 오늘 촬영 몇 시야? 2시요. 2시야? 나 좀 볼 일 있어 나갔다 올 테니까 이따가 봐. 이렇게 쭉 뻗어.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상태로 딱 지금 이 라인이 쭉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라인. 하지만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회사 근처 주말반 꽃꽂이 클래스까지 신청해 수비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주말에 옆 건물에서 꽃꽂이 수업이 있으니까 근처에서 챙겨줄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뭐야 이거 지금 피나잖아. 이거 꽃꽂이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가요. 그래 빨리 병원으로 가자. 이거 안 되겠어. 가. 병원 안 가요. 아니야. 하지만 최변에게는 어딜 가든 블루오션. 여기 앞에 헬스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T 뵙기로 하신 분이죠?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팔짱 끼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펴셨다가 구부리고 구부리시고 쭉 내려가셔야죠. 성공 100% 확률을 자랑하는 그에게도 피해가고 싶은 오지는 있는 법. 요번 낚시는 아무래도 패스해야 될 듯 싶은데요. 아내 수연에게 어떠한 속 시원한 답변도 듣지 못한 현우는 그렇다면 그놈한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마이콜이란 놈을 찾아 회사로 쳐들어가게 되고 오늘 제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간 그놈과 싸웁니다. 하지만 당신도 가정 있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뭐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할 처지냐? 그 노래 안 하고 그냥 박수.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 한심해가지고. 김치. 야 이 미친놈아! 벌써 딱 사진 찍은 거 그냥 액자에 껴갖고 거실에다 걸어놔라. 추억 딱 생기고 아주 좋게. 상대 남자에게 복수한다면 부인은 당신에게 혐오감을 품을지 몰라요. 당신이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부인과 마주하는 일이에요. 복수는 겁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보, 자기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끓였다? 와서 밥 먹자. 아우 맛있겠다. 빨리 와. 나 미쳤나봐. 며칠 있다고 진짜. 자꾸 이럴 거면 헤어지지 말아야지. 팀장님, 실장님이 부르세요. 제이모터스 작업은 좀 어때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놈을 찾아간 여파로 제이모터스 쪽에서 프로젝트 담당자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네. 수연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까지 빠지게 되죠. 또 회사 입장에선 대기업 클라이언트 얘기를 무시하기가. 회사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도 프로젝트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까지 있을 것이라 예상치 못한 수연. 이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수연의 잘 나가던 인생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 야, 그 새끼랑 바람 필 때 뭐 나 신경에 써냐 네가? 야, 너도 네 맘대로 했잖아.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알겠냐? 만진창이가 된 현우의 삶과는 다르게 그의 프로그램은 아주 성공리에 제작되고 있었는데요. 초반 도입부는
위험한 주부들의 인터뷰로 가는 거 어떠세요? 막내가 알려준 건데요. 요새 불륜 매칭 어플 같은 게 많대요. 그걸 이용해서. 도피님. 뭐야? 김치. 자기 사진이랑 그대로다. 아니, 사진이랑 좀 실제 바람난 아내들의 인터뷰를 넣고자 직접 실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제작팀들.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걱정하면 바람 못 피지. 아유, 저기 엉덩이는. 오, 자기 운동하나 봐. 엉덩이가 화나 있네. 아유, 진짜. 바로 갈까? 절수. 한편 주말 감시까지 들어간 아내로 인해 이제 세상이 온통 칠흑처럼 변해버린 최변. 낙이 없다, 낙이. 아니 내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꽃가루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어려운 틈새 시장도 블루오션이 된다는 사실. 아니 이게 무슨 뭐 함정이야, 포상이야. 사실 여자들이 최변에게 속수무책 꽂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각기 다른 완벽한 공략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명품관 판매사원에게는 눈 돌아가는 명품으로, 이웃 맞으시죠? 잘 나가는 돌싱 플로리스트에게는 빼앗고 싶은 인텔리한 철벽나무로, 뭐야? 아, 이거 차량 등록 안 하셨어요? 예? 아,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에이, 내가 우연히 봐서 다행이다. 뜨거운 거를 이렇게. 어머, 정말 깨끗해졌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차라도 한 잔 맛있게 대접할게요. 아유, 차는 됐고요. 이따가 저 꽃꽂이 레슨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 도움 없이 이거 혼자서 와이프 선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모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요. 저 살면서 제 와이프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여자한테 단 한 번도 설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가장 끌리는지 알아요? 이만 가봐야겠는데요. 뺏고 싶은 남자예요.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프로메사. 남편에게 상처받은 유부녀에게는 엇갈려 뒤늦게 만난 듯한 운명적 사랑나무로,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보람 씨가 지금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났으면. 저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불쾌하지 않아요. 한편 영화나 가야겠다. 와, 이거 사람 끝까지 민심 만드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뻗치는 현우. 결국 현우는 또다시 지선우의 회사로 쫓아가게 되지만 때려, 나도 때리자. 이번 건은 생일 챙겨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황. 도랑이 아니에요? 아니, 지 새끼 이거 이렇게 아끼는 놈이 그딴 짓을 하고 현우는 정작 피해자는 너무나 힘든데 가해자는 멀쩡한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수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놈의 집 앞으로 찾아간 현우. 이번엔 일전에 어리버리한 남편과는 차원이 다르게 행동하리라 굳게 마음먹었었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그게 전부입니다. 역시나 수연은
놈과 하룻밤을 지낸 것이 확실했었습니다. 잘못은 너희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 와이프는 네 와이프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어? 지금 이 순간 현우는 놈의 가정 역시 불행해져야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았죠. 전화해.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네 집에 있는 네 와이프한테 전화하라고. 이 밤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 네 집 애들 깨워가지고 구탄판하기 싫으면 전화 안 하고! 아니 내게 아니고. 여보세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랑 바람을 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모두 사실이야. 여러분,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 바람핀 그놈을 패버리고 그놈의 아내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오랜만에 사이다다.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네.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토이 크레인의 업데이트. 올라왔어. 어떡해. 어머머, 토이 큰 거 뭔가 그 아주 김치구만진지만 알았더니 할 것은 다 하네 그래. 어? 큰일을 저지르셨네요. 당신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지가 되었던 참지마요님의 허를 찌르는 댓글. 실장님 얼굴 다 튀셨던데? 술 먹고 넘어졌다는데 누구한테 마신 것 같아. 아 진짜? 현우는 분명 피해자인데 왜 자꾸 잘못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 사람한테 뭐 한 거야? 그래 또 왜? 왜?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맞았다고 이러디? 여보, 우리 일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 일이잖아. 나 그 새끼 와이프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여보, 그건 우리랑 별개 일이잖아. 그게 별개야. 너한테도 안 하고 그 새끼한테도 안 하고.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꼴이 지금 이런데 뭐 그쪽 사정까지 봐주게 생겼냐? 어? 나 아니었으면 평생 지 남편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살 뻔했잖아. 역시 참지마요님의 말처럼 수연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미안해. 너 어디 가게? 갈 데 있니? 야야 그랬어 내가 나가. 자고 있는데 애 끼워가지고 어딜 간다는 거야. 말을 듣는 거야. 싫다고 말했잖아. 수연의 적반하장으로 반강제적 별거에 들어가게 된 현우. 상간남 와이프한테 사실대로 말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보다 그놈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별거 한다더니 왜 형이 나와? 나 별거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아주 그냥 인터넷에 싸질러 놨더만 글을. 어?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선우의 아내에게 전화가 오고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현우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워낙 완벽한 아빠였고 남편이었어서. 근데 오히려 이번 일이 정말 저희 부부 둘만의 관계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됐어요.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현우와는 사뭇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풀렸어요. 그녀의 얘기를 들은 현우는 뭔지 모를 패배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새끼 능력도 좋네. 누군 바람핀 마누라한테 별거 당했는데 이씨. 어머니, 애비는 나갔어요. 아니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집을 나가? 아유 못난 놈.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가 아니에요. 싫다고 말했잖아. 너 왜 그래 정말. 마누라도 바람 필 수 있어. 근데 엄만 그러면 안 돼. 나도 현우 저놈하고 미국 가 있는 현수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40년 전에 다 때려쳤다. 아빠 엄마 바꿔줄게.
야 준수야 그룹 야 바꾸지 마. 야 준수야. 일단 들어와서 네가 뭔데 들어오라 말아야. 내 집이야.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 알겠냐? 마음이 복잡할 때면 결혼했던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했던 다짐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결혼 반지는 10손가락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왼손 약지액기죠. 10손가락 중 가장 약한 약지에 끼워준다는 결혼 반지. 아내분이 별거를 하자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아내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보신 것 아닌가요? 이럴 거면 헤어지지 말아. 현우는 다시 한번 수영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로 맘먹게 됩니다. 한편 시간 정도 있다 갈 수 있어. 문어다리 삶이 체질인 최변. 바람이 인생의 반인 그의 삶에도 조만간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듯 싶은데요. 그동안 완벽하게 속여왔던 아내 은하라가 확실한 낌새를 차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이 좀 바쁘네. 점심 챙겨 먹어요. 이따 전화할게. 하트.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이 네 사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JTBC 명작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이 명작이라고 호평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접해봤을 혹은 접할 수도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사람만이 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감. 이성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잃게 되는 소중한 것들.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용서할 순 없지만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현우. 잘못을 알지만 불행해지고 싶지 않은 수연.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였고요. 시아모비는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